지금 왜 이제 집 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냐? 그런데도 아직도 언론이나 전문가들 뭐라고 하고 있죠? 서땡형 연구원 이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부족이다. 그리고 권 교수형도 그 얘기하죠. 공급은 부족이고 수요는 여전하다. 그리고 매물 부족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여전히 상승할 것이다. 명절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공급은 눈에 보여요. 수요는 눈에 보이느냐? 수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KB나 부동산원에서 책정하는 매수 우위 지수나 매매 수급 지수.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 어떻게 책정하느냐? 국가기관이라는 부동산원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공급이 많은 것 같아요. 매물이 많은 것 같아요. 수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100이당. 이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들이 진짜 막 기사에도 뜰 정도로 사람이 없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라고 해요? 수요가 높다고 하죠. 거기다가 요즘에 수요 높이는 법 간단해요. 전화 많이 하면 돼요. 매수 심리가 안 떨어지고 있죠. 보통은 이렇게 지금처럼 거래가 절벽이면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될 텐데 왜 안 떨어져요? 요즘에 담합 많이 하잖아요. 실거래가는 한 7억인데 호가는 다 한 8억 정도에 올려왔다. 근데 제가 한 7억 정도면 살려고 하는데 7억짜리 매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중개사가 보기에는 매수자로 보이고 수요로 보이기 때문에 수요 많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뭐예요? 매물 있어요? 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해놓고서 그 부동산은 가두리 부동산이다 라고 막 퍼뜨리고 허위 매물 하는 데라고 신고한다. 허위 매물 신고 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막상 허위 매물로 걸리는 중개사 수는 줄었다는 거. 무슨 소리예요? 허위로 허위 매물 신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고 그래서 진짜 누군가 급매물을 내놓은 매물을 올린 중개사더라도 거기는 가두리다 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전화 많이 해봐야 돼요. 부동산에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는 많아 보이죠. 그런 것일 뿐이지 무슨 수요가 많아요.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거 두 번째가 뭐였어요? 거래량에서 답이 나온다. 왜? 진짜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매물이 부족했다면 3월부터 5월까지 매물이 굉장히 증가하던 시기였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늘었냐?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6월 이후 절세 매물 끝났고 가격 더 오른대요. 그런데 수요가 어떻게 더 붙을 수가 있어요? 대출은 더 막혔는데? 심지어는 매매 수급 지수, 그 다음에 매수 우위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거는 진짜 실수요들 알아보던 사람들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이제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물은 쌓이고 있고. 거기다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 하는데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공급 부족 타령한 거죠. 지난 두 정부보다 이번 정부가 공급이 훨씬 더 많았어요. 입주량 보면 답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것을 저들이 피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계속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집값 상승 계속된다. 3기 신도시로도 부족하다. 왜냐?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하니까 공급 부족이다. 자, 그러면 1인 가구 증가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혼 문화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별이에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는 남성 1인 가구가 많은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성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뭐다? 사별이 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분들께서 나이 엄청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돈벌이도 시원찮지 않으실 거죠. 은퇴하실 나이니까. 대부분은. 그렇다면은 저분들이 그 전에는 못 샀던 집을 이제 와서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이쪽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비혼 문화로 인해서 생겨난 1인 가구. 예를 들어서 예전에 결혼했으면 둘이서 한 가구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각각 한 가구씩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안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집살 수요가 늘어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청년층, 그 다음에 중장년층이 1인 가구더라도 집을 사느냐, 요걸 봐야 되죠. 근데 집을 사요? 자, 청년 1인 가구는 65%가 월세로 삽니다. 그 다음에 중장년 1인 가구는 절반이 월세로 삽니다. 예전에 많이 깠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도 집값 관련해서 영향 이야기할 때 신혼부부 수요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1인 가구가 됐느냐, 왜 비혼을 했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1인 가구를 하게 되고 왜 비혼을 하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보면은 결혼 안 한 여성 1인 가구는 보통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남성 1인 가구는 보통 어떻게 사느냐 봤을 때 다 월세 사는 거예요. 왜? 경력 육아 문제 다음이 집값이고 여성들한테는, 남성들한테는 집값이 1순위예요. 집값이 비싸서 결혼을 못해서 1인 가구가 늘었는데 1인 가구가 늘었으니까 집살 수요가 늘어서 집값이 오른다. 이 뭔 개소리야!
자, 청년층이 어쩔 수 없다 칩시다. 청년층은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 된다고 치더라도 중장년층 보면 절반이 월세다. 그 다음에 뭐 자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청년 자가는 대부분 뭐겠어요? 청년 자가는 대부분 중이어죠. 중장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진짜 사는데 중장년 중에 54%가 월세예요. 1인 가구 수 늘어나서 전세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매매가 폭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저기서 다 나오죠.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해서 저게 집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지금 1인 가구 증가세가 왜 증가를 했느냐? 종부세 부담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여나 혹은 편법 증여를 통해서 양도를 하죠. 그래서 가구를 분할해가지고 양도를 한 거다. 그래서 늘어날 이유가 없는 2020년에 6월에 거래량 엄청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에 대부분도 증여성 거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6월에 그렇게 급증했냐? 잘 생각해보면 돼요. 10년 이상 아파트 보유자에게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 이게 6월까지였죠. 그러니까 그거 끝나기 전에 그거 끝나면은 양도세가 증여세보다 비싸면은 증여세로 내야 되고 근데 증여세도 너무 비싸. 근데 요때까지는 중과 완화해준다네? 그러면은 지금 명의 분산하지 않으면 언제 할까? 그거예요. 그런데 무슨 가구수 증가로 거래가 되느냐? 다 월세 살고 거래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냐 수요가 감소하냐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아파트 월세 많이 살면은 노후 대비로 투자할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아직도 살 수 있는 수요는 여전하다. 빌라 월세가 62만원이랍니다. 자, 빌라 월세 보증금이 5천, 6천 정도 되고 월세가 62만원. 역대 최고라고 하죠. 근데 아까 중장년층 평균 36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에 들어가겠어요? 그럼 왜 36만원이 나오느냐?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 옥, 고. 근데 지하, 반지하 많죠? 반지하 같은 경우는 보통 뭐냐? 이들은 수요 들어가지고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더라도 반지하는 어디서 많이 해요? 다가구. 즉, 한 채짜리에 여러 가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지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말이 안 되죠? 옥탑. 그 다음에 고시원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죠. 상가 건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으로 집계 안 되죠. 그렇다는 것은 저들이 주택 시장에 임차 수요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거죠. 빌라가 62만원인데 평균 36만원이면은 여기 고시원 지하, 반지하 이런 데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 거기다가 1인 가구 증가에는 그것도 있어요. 불법 청약 받으려고 혼자만 여기 올라와가지고 전입신고하고 혼자만. 그런데 소득 보면 어때요? 자, 통계청에서 뽑은 소득입니다. 2019년이에요. 집값은 치솟았는데 평균 중위소득 월 317만원. 한창 제일 잘 벌 때가 320만원 잡고 곱하기 12 3억 8,400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도 아니고. 근데 여기다가 대출 40% 받는다고 칩시다. 그것도 이 소득으로만 10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6억도 못 사요. 근데 집값 얼마예요 지금? 금강구가 10억 간대요. 지방인데도 GTX 들어온다고 15억 20억 간대요. 얼마 안 있으면 뭐 수원 같은데 뭐 30억 40억 간다고 하죠. 말이나 되는 소리냐. 여기 와서도 소득 많이 늘어났대요. 소득이 뭐가 늘어요? 저것도 소득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간 건데 어떻게 사요? 빚도 없이.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 것은 오로지 뭐 때문이었다? 빚 때문이었다. 다 뭘로 샀다? 빚으로 샀다. 근데 지금 대출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번에 추석 끝나고 DSR 규제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없더라도 내년에 더 강화되고 내후년에 더 강화되죠. 1억 이상 대출은 다 DSR 40% 걸린다. 집값 올라간 거에 비해서 소득이 그지 같죠. 근데 어떻게 집을 사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대출을 막히면은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출을 막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처럼 중단시키는 거. 또 한 가지는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이 되면은 가처분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못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대출도 중단하고 금리도 인상하고 있어요. 대출 중단 10월 되면 풀릴 것 같아요? 2.7억 대출해준다. 10월만 기다린다. 한도가 2억 7천이라는 거예요. 한도 2억 7천이면 그거 다 빌려줘요? 신용대출은 1억 이상만 들어가도 무조건 DSR 걸리죠? 거기다가 금리는 연 2.75에서 15%다. 지금 최저금리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핵심은 뭐예요? 여기 15%도 나온답니다. 진짜 이거 2.75에 2억 7천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신용등급 1등급에 엄청 우량 고객에다가 갚을 능력 충분히 되고 막 이거 다 되는 사람이요. 근데 그거 다 되는 사람이면 안 받아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이미 돈 모아서 집 샀을 사람이고 굉장히 고소득인 사람이고 저소득자들한테 저렇게 나올 것 같아요? 2억 7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 때문에 대출 풀린다 자꾸 이런 거 조장하고 있는 거다. 지금 영끌해가지고 집 살려는 당신한테 안 나와요. 한 1억에 15% 나오겠지. 그럴 거면 뭐하러 사요? 양도세 다 떼고 나가는 돈 다 떼고 집값이 그래도 15% 이상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정도 자신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집은 팔아야 내 돈이 되는 건데 그때까지 내가 15%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만 내더라도 5%씩 내고 버틸 여력은 되느냐, 다 생각해봤을 때 가능성이 있느냐, 요걸 봐야 되겠죠. 자, 예전에 빚내서 집 사면 생기는 일들 저희가 영상 올렸는데 지금 와서 엄청 더 올랐음. 지금 와서 엄청 더 오른 거는 당연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났지만 팔리지도 않고 있고 팔아서 현금화도 못하고 있죠 지금. 거기다가 양도세는 더 늘었죠. 그만큼 오를 만큼 더 빠지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건데. 결론, 크게 실수요 관점에서 봅시다. 자, 1인 가구 증가는 의미가 없어요. 왜? 대부분이 월세.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자가는 대부분이 뭐다? 증여성 거래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주택 시장에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1인 가구 비중은 대부분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해서 일단은 갭 투자로 사놓고서 나중에 전셋값 내고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사고 있는 거고. 투기 수요 입장에서 볼까요? 자, 일단은 실수요한테 팔아 넘길 수 없으니까 황금성은 굉장히 떨어졌죠. 근데 투기 수요한테도 팔아 넘길 수 없죠. 실수요는 대출 때문에, 투기 수요는 뭐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때문에.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다. 그러면 실수요도 안 사고 투기 수요도 안 사는데 누가 사는 거예요? 어떤 수요가 사는 거예요? 지금 진짜 사는 거래량도 아작이 나고 있는데 실수요도 안 사고 투기 수요도 안 산다. 그렇다면은 제3의 수요가 있어서 지금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 그 제3의 수요가 뭔지를 좀 얘기를 좀 해줘라. 전문가라고 타이틀 달고 있으면. 지금 살 사람 없어요. 앞으로 집 팔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투기도 메리트가 떨어지고 실수요는 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미 안 사고 있는데 뭐 앞으로 집이 그래도 더 오르고 더 팔릴 거란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냐. 앞으로 진짜로 집값 어느 정도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래량 아작이 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